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조였다. 대한민국 광고 시장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설날 시즌을 앞두고 수천억 원의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는 유통 미디어 공룡들이 일제히 한 명의 소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13세의 나이로 트로트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 세대 통합의 상징이 된 김태연.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 스타의 출연이 아니라 기존의 광고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알리는 조정과 같았다. 과거의 광고 전쟁이 톱스타들의 이미지 대결이었다면 2026년의 이 전장은 김태연이라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가진 서사를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소유하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계약금 액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김태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사의 철학을 녹여낼 수 있는 문화적 명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이례적인 풍경은 단순한 스타 마케팅을 넘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첫 번째 충격은 CJ E&M이 제시한 가족의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CJ는 단순히 광고 모델로 김태연을 기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 인생 시작점이었던 비나리와 증조할머니라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보편적인 서사를 캠페인의 중심에 세웠다. 이는 자본력이 곧 승리로 직결되던 기존 광고계의 관행을 뒤집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CJ는 지상파 네트워크와 OTT 플랫폼 티빙을 연계한 콘텐츠 믹스 전략을 제안하며 단순 노출이 아닌 김태연이라는 드라마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CJ의 이번 성공이 포스트 타겟팅 전략의 정점이라고 분석한다. 단순히 연령대에 맞춘 광고 노출이 아니라 김태연이라는 인물이 가진 성장 서사를 브랜드 가치와 결합했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의 리포트에 따르면 캠페인 공개 단 3일 만에 기록한 3억 5천만 회의 누적 조회수는 국내 광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이는 기존 S급 톱스타들의 명절 광고 평균치 대비 약 450%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치의 40% 이상이 디지털 환경에 민감한 2030세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트로트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고 젊은 층에게 뉴트로적인 감성으로 다가간 것이 주요했다. 더불어 CJ는 공간의 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할머니와 소녀가 떡국을 나누며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는 그 15초의 정적인 장면 하나가 수십억 원의 그래픽 효과와 화려한 미장센을 쏟아부은 경쟁사들의 영상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광고 시청 후 소비자 반응 조사에 따르면 제품을 사고 싶다는 응답보다 가족이 보고 싶다 혹은 태연의 노래에서 진심이 느껴진다는 정서적 공감 응답이 82%에 달했다. 이는 결국 현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제품의 스펙이나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같은 감동과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구매한다는 본질적인 마케팅 승리를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CJ는 자사 미디어 계열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태연의 설날이라는 가상의 유니버스를 구축했다. TVN의 명절 특집 프로그램과 연계한 PPL을 넘어 김태연이 직접 출연하는 단편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를 제작함으로써 상업성과 예술성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서사 마케팅은 브랜드 각인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결과적으로 CJ 제1제당의 명절 선물 세트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자본의 논리가 아닌 감성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 가족의 언어 프로젝트는 향후 10년의 광고 패러다임을 바꿀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롯데는 스케일이라는 전공법으로 응수했다. 롯데의 접근 방식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김태연을 단순한 모델이 아닌 국가적 아이콘으로 격상시키려 했다는 점에 있다. 수백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콘서트 형식의 광고와 전국 유통망에 설치된 김태연 존은 소비자가 일상 어디에서나 그녀의 존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일종의 문화적 점령이었다. 롯데는 광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큐멘터리적 진실성을 강조하며 상업적 냄새를 지우기 위해 광고 대신 시네마틱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는 유통공룡으로서 가진 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김태연이라는 브랜드를 실체적인 체험 공간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으로 이어지는 롯데의 거대 네트워크는 김태연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송출하고 그녀의 이미지를 활용한 한정판 굿즈를 출시하며 팬덤을 매장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였다.
롯데쇼핑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김태현 대마가 적용된 점포의 집객 효과는 전년 설 시즌 대비 28% 상승했으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은 평균 40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감성적인 서사 싸움에서는 CJ의 정교한 스토리텔링에 밀렸다는 일부 비평이 존재하나 롯데가 보여준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공간 점유 마케팅은 대형 유통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롯데카드의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 김태현 관련 프로모션 기간 중 신규 유입된 고객의 65%가 기존의 트로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연령층이었다는 점은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이 기업의 브랜드 확장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롯데는 이번 설 캠페인을 통해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세력은 단연 쿠팡이다. 쿠팡은 김태현을 디지털 생태계 안의 가상 호스트이자 AI 아티스트 루나로 재해석하며 설 문화를 기술적 관점에서 완전히 재정의했다. 실시간 인터랙티브 팬미팅, 디지털 한복 NFT, 그리고 AI 기반의 음성 콘텐츠 판매로 이어지는 쿠팡의 전략은 13세 소녀를 하나의 플랫폼 그 자체로 확장시키려는 대담한 시도였다. 특히 Z세대를 겨냥한 이 디지털 중심의 접근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쿠팡이 도입한 AI 루나 프로젝트는 단순한 모델 기용을 넘어선 고도의 기술 집약적 결과물이다. 김태현의 목소리와 외형 데이터를 학습한 AI 아티스트는 쿠팡 앱 내에서 사용자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며 맞춤형 설인사를 건넸다. 이는 기존의 일방향적 광고 노출에서 벗어나 초기인화된 마케팅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쿠팡의 설 프로모션 기간 중 앱 내 체류 시간은 평시 대비 55% 증가했으며 김태현의 음성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은 공개 24시간 만에 목표치의 300%를 상회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전통의 상실과 인간미의 결여라는 강력한 반작용이 터져나왔다. 기술적 화려함과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설날이 가진 본질적인 따뜻함과 김태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고유의 인간적인 매력이 차가운 기계적 인터페이스 속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이다. 비록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호불호는 갈렸으나 쿠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적 한계를 넘어 미래형 마케팅의 실체적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했다. 쿠팡이 구축한 김태현 유니버스는 데이터와 기술의 전통이라는 오래된 서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광고계의 가장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다. 이번 광고 전쟁의 화려한 이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무겁고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수조 원대 경제적 파급 효과의 중심에 아직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13세 사춘기 소녀가 실존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김태현의 이름을 앞세워 0.1%의 구매 전환율과 시청률 소수점을 따지며 천문학적인 자본의 셈법을 가동할 때 사회 한편에서는 아동 연예인에 대한 상업적 착취라는 날선 비판과 도덕적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활용하는 마케팅의 문제를 넘어 우리 시대의 대중문화가 예술가의 재능을 어디까지 소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무대가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저널리즘과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무리한 촬영 일정, 그리고 기업 간의 치열한 기싸움 속에 던져진 아동 아티스트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상업적 페르소나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 광고 촬영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제안한 무리한 스케줄은 업계 내에서도 우려를 자아냈으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한 것은 김태현의 소속사 대표 김종우 씨의 결단이었다. 그가 수십억 원의 추가 계약 조건보다 아티스트의 정체성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오직 수익 극대화에만 매몰되어 있던 광고계에 신선하고도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의 반응이다. 영리한 소비자들은 기업이 공들여 연출한 화려하고 완벽한 상업적 이미지보다 오히려 김태현이 팬카페에 남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결심? 나를 잊지 않고 노래하겠다? 에 더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는 아티스트를 단순한 광고판이라 말하는 인형으로 취급하던 구시대적 마케팅 발상을 버리고
한 명의 고유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시선을 담은 브랜드만이 장기적이고 견고한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귀중한 비즈니스적 통찰을 남겼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김태연 사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K-팝의 성공이라는 외형적 성장 뒤에 숨겨두었던 아동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이번 설 시즌을 기점으로 대중 사이에서는 아동 아티스트 마케팅에 있어 지속 가능한 보호 가이드라인과 강제적인 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결국 이번 전쟁은 누가 더 많은 물건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람을 소중히 여겼느냐가 브랜드의 품격을 결정짓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광고 모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질문은 2026년 설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기록이자 가장 희망적인 변화의 씨앗이다. 결국 2026년 설 광고 전쟁의 최종 승자는 특정한 기업도 혁신적인 기술도 아니었다. 수많은 유혹과 화려한 무대의 제한 속에서도 스스로를 선택의 주체로 세우고 자신의 뿌리인 음악적 근원과 가족이라는 본질을 지켜낸 아티스트 김태연 본인이었다. 수만 장의 계약서와 수천억 원의 자본이 투입된 기획물들이 명절이 지나면 이슬처럼 잊히는 것과 달리 그녀가 불러일으킨 가족의 화음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하나의 영원한 사운드 트랙으로 각인되었다. 거대 기업들의 제안서에는 차가운 숫자와 정교한 전략이 가득했지만 김태연의 선택에는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다. 13살 소녀가 보여준 이 의외의 단단함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김태연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세대의 균열을 메우고 잊혔던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해내는 문화적 치료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광고는 잊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남는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스피커를 넘어 우리 사회의 차가운 경쟁 논리를 녹이는 따뜻한 위로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광고사는 이제 김태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